네, 안녕하세요. 마케터 안케팅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저희가 광고 효과 이론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BTL과 IM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짚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로키치의 가치 개념입니다. 로키치의 가치 개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지속되는 신념을 의미하는데요. 소비자의 생활 속에서 단일 가치관이 적용되는 상황은 거의 없다. 자기 존중과 자기 충만이 강화되는 경우에만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가치에 중점을 둔 개념을 의미합니다. 로키치의 가치 체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궁극적 가치가 있습니다. 선호되는 존재물의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데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수단적 가치는 최종적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행동과 관련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거는 다이어트 그 자체는 아니죠. 다이어트를 해서 우리가 멋진 몸을 가지거나 또는 어떠한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눈초리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다든지 또는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형태들을 궁극적 가치라고 한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하나하나에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가 이제 궁극적 가치고 그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가 진짜 멋진 사람이 될 거야라는 것이 궁극적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해야 되고 러닝도 해야 되고 하여튼 기존의 생활 습관하고는 정반대로 이제 다르게 행동을 해야 그 다이어트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 수단적인 가치 하나하나에도 행동을 위한 가치들이 하나하나 있을 겁니다. 식단을 조절하는 행동에도 우리가 식욕을 좀 억제하자라는 그러한 가치가 있을 것이고 또 헬스장을 가는 것도 귀찮지만 헬스장을 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겠다. 20분, 30분이라도 운동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의 수단적 가치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키치의 가치 개념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가치만으로 움직이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중, 자아 존중감이 있고 자기가 충만되어 있는 강화되는 현상이 있을 경우에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한 가지 가치관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의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치의 위계성을 좀 더 따지자면 위계라는 건 말 그대로 상하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위계 질서를 할 때 있어서 가치라는 것도 서열화가 돼 있어요. 여러 가지의 가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너는 어떤 거를 중요시 생각하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니? 당신은 어떤 거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부가 가치일 수도 있고 명예가 가치일 수도 있고 또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그런 부분이 내 가치야. 생활에서의 소소한 행복이 내 가치야. 할 수도 있고 가족의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키치의 가치 개념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한 가지만으로 가치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에는 중요성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중요도를 개개인마다 다르고 그 가치의 차이는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부보다 명예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명예고 뭐고 필요 없어 나는 부가 최고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즉 가치라는 것은 그 가치관 개인에 따라의 차이에 따라서 그 차이에 따라 가치의 중요성이 서열화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의 기능. 안전과 가치, 생존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자아 방어적인 기능을 합니다. 지식의 습득처럼 독립적이고 유능한 자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한 목표와 수단을 제공합니다. 즉 가치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이끄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기를 통제하고 책임 있는 행동 양식을 유도하면서 조절 기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예라는 거를 그 사람이 가치로 삼았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은 그게 최우선,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가치를 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서 행동 양식을 설계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진짜 건강에 대해서 중요시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분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러닝 30분씩 뛰실 겁니다.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도 가급적이면 이용 안 하고 엔간하면 계단을 타면서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행동 양식에서의 건강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이끌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의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통제하고 책임 있는 행동 양식을 유전함으로써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놓고 봐도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우리가 궁극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또는 타인이나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또는 국가, 그룹 안에서의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 지리산이나 이런 데에서 자연인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동떨어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인간은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돼요. 사회의 변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집단주의, 막 지방에서 살면서 이제 엄청난 대가구를 이뤘지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핵가족이 되고 그 핵가족이 점점 더 1인 가구로서 변화되는, 다시 말해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가는 그런 사회의 변동 현상도 결국은 나 스스로 내가 어떤 가치를 설정하든 간에 인간은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로키치 가치 개념은 끝났고 BTL 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TL은 Below the Line의 약자로서 이제 우리가 보통 ATL이라고 하면 TV, 잡지, 신문, 그리고 라디오, 이게 전통적인 4대 매체예요. 근데 BTL이라는 것은 고객과의 접점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고객의 행동을, 그리고 그러한 고객의 행동과 구매를 유발하는 행위를 BTL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는 일반적인 고지를 통해서 브랜드를 높이는 거라면 BTL은 고객 간의 접점을 확대해서 그 마케팅 캠페인을 구체화하고 고객의 행동과 구매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BTL이 등장하는 배경은 현대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4대 매체가 전부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졌어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1950년대, 물론 저도 그때는 없었지만 50년대나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점점 세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단일된 가치관으로서, 단일된 행동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전통 매체의 영향력이 매우나 지대했어요.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근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특히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면서 2008년, 2009년, 2010년 넘어가면서 아이폰 등장하고 유튜버가 등장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개개인마다의 욕구와 그런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다양해졌고 지금도 다양한 가치관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4대 매체로서는 이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개개인별로 맞춤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BTL입니다. 전통적인 시각의 판매 촉진을 비롯해서 대체로 인터넷 등 뉴미디어 광고에 의한 프로모션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단순히 BTL 따로, 그 4대 매체 따로가 아니라 ATL과 BTL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서 수행하는 것. 이것이 BTL의 등장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BTL의 사례 중에 하나로 이 광고를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스웨덴 여성용 화장품 브랜드인데 이제 스톡홀름의 지하철에 이 키오스크를 하나 설치해 놓고 지하철에 올 때 이 여성이 머릿결이 있다가 이제 지하철에 할 때 머릿결이 이렇게 찰랑찰랑 하면서 날아가게끔 만들어졌어요. 스웨덴 여성용 화장품 브랜드인 아포테크의 헤어케어 제품 광고인데 이것처럼 그냥 단순히 포스터를 해서 그냥 일반적인 포스터였다면 여러분 머릿결이 망가지시나요? 화장품을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키오스크와 또 지하철에 들어온 후에 따라서 그러한 여성이 머릿결이 날리고 찰랑찰랑하게 정말 진짜
머릿결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광고를 했었을 때, 고객이 봤었을 때는 정말 이거 진짜 싱크빅하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더 이코노미스트의 5개 광고입니다. 경제 잡지예요. 이코노미스트는. 근데 그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 위에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불이 이렇게 딱 켜져요. 사람이 바로 밑에 지나가면. 이런 5개 광고들을 통해서 BTA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고 광고 메시지를 구체화하고 고객의 행동과 구매를 유발한다. BTL의 사례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거킹이 그런 걸 정말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랑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는 진짜 뭐 맥도날드에 있는 많은 그 광고 잡지들을 다 섭렵하고 버거킹이 그 앱을 이제 포스터를 찍었을 때 그 포스터가 맥도날드의 광고가 싹 날아가면서 버거킹의 쿠폰을 바뀌게 하는 그런 광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짜 단순히 사대 매체의 광고로서 그냥 고지만 하고 자 좋은 제품 있습니다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고객한테 좀 더 능동적인 행동을 참여 이끄는 것 이것이 BTL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IMC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광고 학개론을 이제 마치고 어차피 이번 차시와 다음 차시면 이제 끝납니다. 광고 학개론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이제 광고 기획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좀 더 알아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좀 더 IMC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시각화해서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는 일단 IMC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IMC는 세일즈 프로모션의 PR, 이벤트 마케팅을 포함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고 이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동원해서 일관성 있는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합한 개념이에요. IMC 자체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광고협회 정의 같은 경우에는 DM이나 세일즈 프로모션이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전문적인 역할을 비교 검토하고 이런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합하는 총괄적인 계획이며 이를 부가적 가치를 인식해야 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계획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길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엄청 다양해졌다고 했죠. 가치라는 게. 그 소비자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어떤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그냥 네이버 광고만 태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양한 고객 접점 과정에서 통합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TV가 될 수도 있고 고객한테 직접 전달되는 포스터나 팝업 광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동원하되 대신 그 컨셉, 일관된 메시지는 말 그대로 정해놓고 그거를 고객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를 통해서 개념을 전달하는 개념, 이게 IMC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C의 특성은 첫 번째로 소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전제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광고가 먼저인지 홍보가 먼저인지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소비자는 매체별로 정보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광고를 고객을 이제 만난다. 제가 떡볶이 가게 사장님입니다. 분식집.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우리 가게에 먹고 리뷰를 플레이스나 이런 데 남길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거의 남겨요. 거진. 그게 진짜 좋았든 나빴든 간에.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요기요나 배민 같은 경우에도 주문을 하면 사람들이 리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정보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게를 온 곳이 광고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기존에는 버티컬 앱을 통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특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MC가 계속 아까 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원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좋죠. 그런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들이 서로 따로 놀고 있으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IMC란 건 말 그대로 내가 특정 소비자 또는 특정 소비자 군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된 마케팅, 통합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거야. 그런데 그 화살을 날리는 데 있어서 동일한 관역에다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살은 여러 개지만 관역은 하나다. 그 화살들이 정확하게 관역들의 여러 점수들을 맞췄을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가 브랜드에 접촉하는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브랜드를 접촉하는지 이해해야 하므로 다양한 매체에 대한 이해랑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IMC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C는 왜 등장했느냐? 결과적으로는 기술의 발달이죠. 옛날에는 그것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4대 매체만 있었을 때. 1950년대, 60년대에 무슨 디지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해서 이제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집에 가지 않아도 이제 PC방에 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정보 검색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그 매체 환경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는 첫 번째로 4대 매체가 쇠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지상파 광고들은 중간 광고를 넣지 않았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15 광고라든지 프로그램 간간의 광고를 넣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TV에도 중간 광고가 들어가요. 그 이유는 4대 매체의 지분이 점점 줄어들고 그만큼 광고 수익, 매체는 광고 수익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그걸 허용을 해준 거예요. 케이블에서만 가능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지상파에서 그걸 푸시를 하니까. 이처럼 올드미디어는 점점 지분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튜브나 다른 커뮤니티나 매체들이나 그런 뉴 미디어 사이트에서는 점점 확산이 되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상파들도 유튜브를 만들고 채널을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고 페이스북을 만들고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매체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IMC를 전달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환경의 융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냥 이제 검색 광고를 예로 들면 옛날에 진짜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이버한테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검색을 사는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검색 광고를 운영을 하려면 얼마든지 일반 개인도 할 수가 있어요. 검색 광고를 블로그만 있어도 검색 광고 돌릴 수 있어요. 디지털 기술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 환경이 융합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 환경의 융합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쌍방향적인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4대 매체에서 TV 광고, 라디오에서 일반적으로 송신자가 보내는 걸 그 소비자들이 수신하는 그런 일방적인 형태였다면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를 하면 저도 지금 유튜브 하지만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라이브를 하신다. 게임 방송들 같은 경우는 보통 라이브로 공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 디렉터나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댓글로. 궁금한 게 있습니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는 라이브 쇼핑을 통해서 그 가격이 얼마예요? 그거는 파란 색깔은 어떤 컬러들은 어떻게 다양한가요? 이런 쌍방향적인 정보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능동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이제 90년생들을 포함한 우리가 흔히 이른바 MZ라고 하는 그런 젊은층 세대들을 포함해서 소비자들은 점점 능동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까 네이버 플레이스나 625의 댓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사람들 귀찮아서 댓글 안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좋고 싫다, 내가 좋았던 기억, 내가 좋았던 경험 또는 그런 나빴던 경험, 나빴던 기억을 그대로 후기에 박제를 함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만약에 이 가게를 이용할 때 이런 거로 주의하시라. 또는 이런 가게 진짜 추천한다. 이런 능동적인 소비자로 변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광고와 마케팅을 집행하는 마케터 또는 광고 기획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IMC가 필요해진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좀 예시를 들면 우리가 병원을 선택할 때를 한번 좀 예로 들어볼게요. 그게 뭐 안과가 될 수도 있고 뭐 피부과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피부과를 가야 돼. 제가 이제 뭐 피부 관리를 해야 돼서 피부과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옛날에는 뭐 검색 광고 뭐 검색어로 치면서 뭐 인천 뭐 피부과, 서울 피부과, 부산 피부과, 뭐 대전 피부과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검색을 통해서만 그냥 정보 수집하고 끝 바로 병원 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능동적인 소비자들은 뭐 내가 이제 뭐 서울에 잘하는 피부과를 찾겠어, 서울 강남에 잘하는 피부과를 찾겠어라고 하면 검색어를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은 이제 제일 먼저 위에 뜨는 그 광고들은 또 스킵을 해요. 제껴. 그리고 정보들 좀 봅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정보들을 봐요. 그리고 그 블로그나 커뮤니티인 정보들을 좀 수집하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뭐 네이버 지식인에도 들어가 봐요. 그게 병원이 좀 유명하다 그러면 분명히 누가 이 후기를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또는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뭐 서울 강남에 잘하는 피부과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지식인에다 써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정보를 비교를 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또는 뭐 특정 이제 병원 비교 어플리케이션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병원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병원 정보, 가격이 어떻더라. 여기 원장은 좀 이상하더라. 원장이 괜찮다더라. 가격이 또 괜찮다더라.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후보군을 추리는 거예요. 1번 어디, 2번 어디, 3번 어디. 그러면 이 1, 2, 3번 중에서 특정 후보군을 선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나 홈페이지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예약을 하겠죠. 연락을 한 번 해서 뭐 몇 시 타임에 방문하겠다. 또는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뭐 네이버 플레이스로 예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하고 방문 후기와 리뷰를 작성하는 등 이렇게 소비자의 일련의 이 접점을 보시면 그냥 단순히 내가 옛날에는 검색 광고 운영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블로그도 운영을 해야 되고 뭐 SNS도 운영해야 되고 플레이스에도 리뷰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인이나 이런 데에서도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IMC적인 개념으로서 나오는 거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C 핵심은 뭐다?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일관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뭐 가격이 뭐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또 어디서는 무슨 20만 원을 해놓고 일관성 없게 이렇게 조절이 돼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일관된 메시지 통합적인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더 혼란만 가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 수동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기보다는 이제 정보를 선택하는 능동적 소비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역시도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IMC가 등장한 거죠. IMC의 구축의 전제를 좀 보면 먼저 첫 번째, 소비자를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예시로 말했던 뭐 피부과나 병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가 됐든 뭐 머리 미용실 가는 것이 됐든 간에 그런 이제 일련의 소비자의 루트, 그 정보를 찾는 과정들을 보면 소비자가 기업 간에 접촉하기 위한 접점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접점들이나 이런 장치들을 언제든지 물리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병원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뭐 엄청난 뭐 건 아니지만 뭐 분식집을 운영을 해.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내가 좀 잘 하고 싶어. 뭐 서울 종로에서 맛있는 뭐 분식집 가게로서 내가 우뚝 서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이제 지역의 상권들도 분석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분식집이나 이런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많은 광고비를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최대한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뭐 포스터를 나눠드려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그 팝업 광고 같은 거 이렇게 큰 배너, 삐배너 이런 거를 딱 설치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현수막 같은 걸 건다든지 또는 뭐 주변에 있는 이제 한번 시식해 보세요 하면서 이제 길거리에 있는 분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물리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고 비물리적으로 디지털적으로도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리적이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그런 접점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와 계속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불만이 있다고 해서 불만 무시 이게 아니라 불만을 듣고 그 불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어떻게 좀 회복을 시켜야 될지 리커버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소비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놨다가 소비자들이 내 떡볶이를 먹고 진짜 매워하시는구나. 좀 매운 강도를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의 관계 형성을 하는 것도 IMC의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계속 얘기했지만 시너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서는 10만 원, 어디서는 20만 원 이렇게 서로 따라 놀고 있으면 이건 시너지가 아닌 거예요. 불협화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매체인 것처럼 인식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진짜 심도 있게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버릇처럼 얘기하지만 마케팅은 실행은 3이고 준비가 7이에요. 마케팅을 실행하는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을 그 실행하는 하기 전에 그 전 과정들은 준비하는 과정들은 진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통찰과 고난이 있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는 진행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브랜드 접점 과정을 모두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들을 결국 이해하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소비자의 구매 과정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기업의 조직 내외적으로 항상 소비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결국 IMC를 구축하는 전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27분 정도, 26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7차 시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시는 광고 크리에이티브와 규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이제 광고 학개론이 좀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이제 광고 기획이나 또 실무적인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도 좀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흥미있고 진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터치할 수 있도록 다음 콘텐츠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간에 좀 빠르게 했는데 배속을 낮추시면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으니까 감상하시는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